어렵고 복잡한 입시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주는 이주유 TV에서요. 오늘도 역시 두 분의 전문가분들 모시고 전문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것은 교육 철학에 관한 얘기인데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권정환 수장님, 강석 수장님 자리하셨고요. 자, 오늘의 주제는요. 민감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교육적인가? 벌써 그냥 다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 코너는요 절대 격식을 차리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강석 소장님부터, 강석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교육적이다 아니다, 일단 첫 번째 OX부터 들어가 볼까요? 오 교육적이다. 자, 어떤 점에서 그렇죠?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전형들 중에서는 가장 교육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교과 전형은 내신으로만, 수능은 수능으로만 줄을 세우는 거잖아요. 뭐 학생부 종합전형도 서류대로 줄을 세우는 거긴 하지만 애초에 우리가 교육이 갖고 있는 함의를 생각을 하면 학생들이 본인을 고민을 하고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하고 그것에 따라서 선발을 하고, 그것이 뭐 100% 교육적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현존하고 있는 전형 중에서 가장 교육적이라고 생각해요. 거의 그 교육학 책을 읽는 듯한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자, 여기에 권정환 소장님의 생각은 입술이 또 실룩실룩 하는 거 보니까 자 말씀해 주세요. 근데 이거 질문 받고요. 네. 이게 뭐 모르겠어요. 나는 항상 모르겠어요, 이거. 근데 교육적인가에서 교육적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질문에서? 뭐 아이들의 자질을 키우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고 훌륭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게 교육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학생을 변화시키는 게 교육의 목적이죠. 알짜힘. 네. 그래서요. 자, 학생부 종합전형은 교육적인가? 네. 잘하는 얘기 있잖아요. 자, 3, 2. 세모 없어요, 세모? 세모 없습니다. 세모 없어요? 자, OX 하나, 둘, 셋. X. 제가 X를 유도한 게 아닙니다. X. 네. 근데 갈등은 좀 하시네요. 그래 생각보다. 여러 가지의, 그러니까 이게 아까 강석 소장님도 말씀을 했지만 현존하는 입시, 그러한 제도에서 학생의 어떠한 좋은 점을 이끌어낸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인다 그러면은 지금 있는 입시 제도에서는 뭐 교과, 수능 뭐 이런 거에서는 종합전형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교육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측면에서 그래요? 저 좋은 말씀 계속 다 하셔놓고 왜 교육적이지 않아요? 아니 시원히 얘기해줘요. 아니 뭐 해오라고 하면은 교육적인가, 학교에서 뭐 수행평가 이런 거 내주거나 뭐 보고서 쓰라 그러면은 학교에서 보고서를 제대로 쓰는 법은 알려줬고 알려줬나요? 안 알려주죠? 근데 뭐 어떻게 보고서를 써요, 애들이? 인터넷이 있잖아요. 인터넷. 인터넷을 보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먼저 교육적이라 그러면은 학교에서 야, 이렇게 해야지 올바른 보고서가 나올 거야. 이거는 선생님한테 먼저 배워야죠, 학교에서. 아니, 보고서의 양식에 대해서 물어본 거 아니에요? 아니, 보고서의 양식인데 애들은 양식도 모르고 보고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조차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학교에서 보고서 양식을 주면? 학교에서 보고서 양식을 줘도 애들이 배운 그 교과 지식을 갖고 활용하기에는 아직은 저는 무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결국에는 다 이거 부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뭐냐면은 다 결국은 서치한 다음에 자료 찾은 다음에 갖다가 붙여놓고, 또 하나는 그 붙여놓은 거를 읽을까? 제대로? 그렇지, 그게 문제. 읽냐고요. 아니, 제대로 평가할 사람도 부족하고, 그런데 제대로 뭘 갖고 이것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나는 이게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냥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수행평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야, 잘 써와, 이거에 대한 너무 흥분하고 있나요? 아니야. 이거에 대한 거에 대해서 왁구만 맞춰가는 느낌? 원하는 단어가 안 나오네. 우리끼리 할 때는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 다 구라야, 이거 있잖아. 팔자다. T8자고. 그러니까 거기서 누가 서치 잘하고 잘 왁구 채워가고 좋은 주제 찾아오고 교과 지식 알아서 짬짬이 잘하고 뭐
그러면은 뭐 좋은 뭐 보고서 수행평가가 나온다. 그래서 난 이게 자체가 그래 말도 안 된다, 굴하다. 그런데 학생들이 평소에 교과 지식을 배우기만 하다가 그래도 검색이라도 하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고, 이 얘기를 보고서 양식에 짜서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원인과 결과를 생각해 보는 것도 교육의 하나의 목적이 되지 않을까요? 강석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말씀이 맞는데 사실은 그 괴리가 있는 거죠.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 갖고 있는 성격과 우리나라에서 갖고 있는 대입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괴리가 큰 거죠. 우리나라는 어떤 교육적 함의를 포함한 대입시보다는 공정성이 우선이고 객관적인 게 우선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괴리가 큰 거지. 그걸 입시만을 떼놓고 바라본다 그러면 사실은 저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가장 교육적인 방식이 아닌가. 만약에 이게 입시가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원론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 교육적인데 입시라는 괴물과 엮이는 순간 이것이 변질되는 것이다. 그렇죠. 때로는 굉장히 큰 괴물 또는 적폐 이렇게도 보여지기도 하죠. 오케이. 그러면 다시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수능이 적폐예요, 종합전형이 적폐예요? 자, 권 소장님. 야, 이거 애매하다. 적폐? 예민하고. 네, 적폐. 둘 중에 하나를 폐지시켜라. 내가 대통령이야, 교육부 장관이야. 근데 전권을 부여받았어요. 수능을 폐지시킨다? 네. 아, 왜 그래요? 입시라는 제도 때문에 강석 소장님 말에 충분히 동의해요. 입시라는 제도 때문에 이 좋은 학생부 종합전형, 나 어차피 이 종합전형이 모태, 이걸 모태를 삼아서 앞으로 고교 학점자가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입시랑 엮이는 순간부터 변질이 되는 거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앞으로 세대는 분명히 바뀌어 올 거고, 나는 왜 우리나라가 종합전형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냐 그러면은 지금 현재로서 우리 같은 사람 때문에? 아니 그런 거 말고 뭐냐면은 저기 얼굴 빨개지지 마라. 미국이나 이런 다른 선진국들은 입학사정관이나 이런 게 기간이 오래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사교육으로 이루어진 강국이라고 생각해. 맞잖아요. 예, 그 부정을 못 할 것 같은데. 아, 좀 완전 참. 그죠? 네. 그런데 이 입학사정관하고 종합전형이 생기면서 가장 중요한 그 기본적인 신뢰에 대한 바탕이 없을 것 같아요. 신뢰에 대한 바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수능을 저는 폐지를 시켜야 된다고 얘기를 한다고 하냐면은 분명한 건 우리도 달라져야 된단 말이야. 예. 달라져야 된다 그러면은 그나마 입시 제도를 바꿔서 교육적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은 이 종합을 살려야 되지 않을까. 근데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는 게 너무 좀 질문 자체가 너무 어렵지 않아요? 이상해요. 그럼 뭐 쉬운 질문 하는 건 재미가 없잖아요. 오케이. 네. 그리고 이게 극단적인 상황이 되어야 본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네, 강석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수능이랑 생각해요. 같은 이유인가요? 비슷한 이유죠. 그러니까 현재 수능은 이제 교육적 의미를 차치하고 그냥 선발을 위한, 변별을 위한 시험이죠. 그 우리가 소위 말하는 킬러 문항이라는 것이 학생들의 사고력 측정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거나 객관적인 지표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의구심은 있고, 또 매해 널뛰는 그런 난이도, 그 다음에 그런 것으로 오는 유불리들, 그냥 하나의 그냥 선발 도구로서의 의미만 남아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은 있어요. 이거 댓글 무지하게 달릴 것 같은데 이거 골 때 이거 수능 폐지하라고? 아니야, 수능 폐지하라는 게 아니야. 수능은 있어야 돼. 아, 근데 있어야 되는 게 맞아. 질문 자체가 그거잖아. 적폐를 고르라 그랬잖아. 질문 자체가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는 거니까 엄마 아빠 중에 하나 고르라는 거 아니야. 이거 완전 둘 중에 좋은 사람 있잖아요. 있지. 있어 없어요? 엄마 아빠 중에 이제 마음속으로만 생각해요. 둘 중에 누가 더 좋아? 나 불효자라 있잖아. 노코멘트. 노코멘트. 자, 그런데 수능에 대해서 나오는 지적 중에 공정성이라고 하는 그 객관식 시험 또는 그 주관식이 섞여 있는 그 시험이 얼마나 정말로 공정성을 담보하느냐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많은 논문들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이 얘기가 참 공감이 가긴 하는 게, 이 학생이 얼마나 똑똑한가, 대학에서 공부를 잘해낼 것인가, 또는 잠재 능력이 있는가, 이것이 수능 당일날 컨디션에 따라서 두 문제, 세 문제가 왔다 갔다 하는, 그게 과연 변별이 가능한 것인가. 저는 이건 항상 정말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맞아요. 하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서류들을 읽고 나면, 특히나 최상위권, 뭐 의대,
뭐 서울대 뭐 이런 학생들 딱 보면 이 서류도 괜찮고 저 서류도 괜찮은데 과연 이게 누가 더 낫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도 맞는 얘기지. 아니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맞아요. 그 지금처럼 뭐 찻대고 풋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변별이 더더욱 어렵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학생 방법도 다 가리고 자기소개서도 없앴어. 거기다 면접도 좀 시원치 않게 보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면접 시간도 뭐 고대 뭐 재시험 면접이라고 해봤자 준비 시간도 8분에 면접 시간 6분. 이게 변별이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는 거야. 서류 평가도 사실은 네. 그치. 그거 어떻게 변별해요? 정해진 그 짧은 시간에 그 많은 인원수를 제대로 읽고 이 아이의 강점과 약점을 정말 제대로 찾아낼까? 그러니까 공정한 게 난 입시에서 공정한 거 없잖아요, 사실. 공정한 거 없어요. 대학알림이에 가면 대학알림이에 그 입학사정관 한 명당 서류평가 서류평가. 이게 서울대가 가장 열심히 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200 몇십 건이 나왔더라고요. 교수님 한 분당. 이거를 과연 물리적으로 이거 시간 안에 다 제대로 볼 수 있을까? 200 몇십 건이면 적은 편이에요. 네, 적은 편인데. 제 기억에 포항공대랑 한양대였나? 여기는 이거는 서류를 볼 시간도 없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그래요. 예전에 국민대는 700건 제가 계산해 봤더니 이거 발표하기 전에 700 몇 건 나오더라고요. 야 이거를 그럼 한 사람당 5분 걸리는 거야. 5분. 서류 보는데 5분 걸려. 이 평가가 돼 이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을 그나마 좀 교육적인 예를 고르라고 얘기를 해서 골랐지만 네. 나 이것도 서류를 그렇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되지도 않고 그 다음에 A가 우수하냐 B가 우수하냐 물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얘기를 한다고 하지만 나는 그 짧은 시간에 판단할 수 없다고 봐요 이거. 자 그러면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볼까요? 곧 있으면 이제 고교 학점제 현재 중학교 2학년부터는 완전 당면 과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6월 말 7월 초에 정부에서 공식 입장을 발표한다고 하긴 했는데 어쨌든 가장 유력한 거는 고1 과정에 몇 과목인가만 이것도 확정이 안 됐죠. 몇 과목인가만 등급제로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다 성취평가제로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고1까지도 성취평가제 얘기가 네. 나오고 있죠. 그렇죠. 얘기가 네.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 여기서 이어진 입시 제도는 우리의 빈약한 상상력으로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가장 유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거 문제 없을까요? 문제는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저는 전형 요소를 싹 갖다 붙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매우 복잡해지겠네요. 네, 진짜 그 지금 뭐 경희대, 건국대, 동국대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과 플러스 정성 시계, 학생부에, 그다음에 수능 최저까지 걸어놓고 면접도 재시급 면접으로 걸어놓고 이렇게 싹 다 걸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있어요. 평가를 하고 변별을 하려면 그렇지. 그렇죠. 등수에 맞춰서 줄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인데 그 외국의 입학 사례를 보면 그렇잖아요. 학생들 외국 애들 서류를 받아보면 한 장이에요. 네, 교장 선생님 추천사 같은 게 좀 써 있고 과목별로 막 학년별로 막 선생님 써 있는 게 아니라 진짜 간략한 한 줄 학점. 그다음에 딘이라고 하는 그 교장 선생님들이 글 이렇게 좀 써주고 그래서 대학교 입학사정관이 직접 찾아가서 담임 선생님 면담도 하고 이 학생 평소에 어떻냐 인터뷰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합격 불합격 관리잖아요. 혹시 스파이더맨 영화 보셨나요? 애들이 자꾸 떨어집니다. 근데 그게 바로 입학사정관제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뭐라는 거야? 몰라요. 그냥 얘기하고 그런 것 같아요. 입학사정관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학생 스파이더맨 안 보셨어요? 봤어요. 네. 거기 보면은 이제 왜 자기 때문에 뭐 다 떨어졌네 어쩌네 해서 멀티버스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저 히어로 무비를 안 좋아해서. 아 그렇죠. 자 어쨌든 그런데 이 사람들 문화생활을 너무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근데 그 입학사정관제 또는 학생부 종합전형 이 틀이 더 강화가 된다고 본다면 고교 학점제에 맞아서 더 강화가 된다고 한다면 정말로 이 서류 평가의 변별을 해낼 수 있을 것인가? 만약에 제가 100명의 서류를 주고요. 1등부터 100등까지 한번 검토를 해서 줄 세워달라고 했어요. 자, 고민이 되겠죠, 당연히. 엄청나죠. 그걸 어떻게 변별을 해요? 자, 그럼 교수님들은 어떻게 변별하신 거죠? 그게 이제 교수님들도 연수를 받잖아요. 되게 형식적으로. 네. 본인의 입맛에 맞는 아이를 뽑겠죠. 주무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맞아요. 네. 코까지 골아요. 네. 거길 왜 갔다 왔어요? 그냥 어떻게 하게 됐어요. 자, 이런 사람들, 교수님들 교육받을 때 걸러내셔야 돼요. 자, 그런데 어쨌든 저는 요즘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수능 봐.
근데 수능 최저가 아니라 학점 최저. 그러니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아니라 학점 최저학력 기준으로 대학교 성적을 걸어놓고 수능 봐. 서류평가 점수에서 몇 점 이상 안 되면 너 지원 불가야.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요. 아니 뭐 고등학교를 이제 대학교 원서를 낼 때 학점 네. 최저로 간다라는 거? 네. 그건 원래 미수, 이수 그게 있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응. 지금은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뭐 3합 5, 3합 6, 2합 7, 6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자 내가 A 대학교 입학처장이에요. 자 우리 학교는 이렇게 설계할 거야. 너 국영수 다 합쳐가지고 총 이수 단위가 몇 이상이어야 되고 거기 학점이 예를 들면 뭐 A, B, C, D 이렇게 있으면 A 마이너 이상이어야 돼. 그래야 지원 가능해. 그리고 우리 대학에서 서류평가했을 때 너 90점 이상해야 돼. 아니면 지원 불가야. 그 학생들을 지원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다시 면접으로 아이들 변별하거나 수능으로 변별을 다시 하는 겁니다. 근데 아이들 죽어나겠네요. 그게 또 결국은 이제 대학의 입시 제도가 이제 줄 세우기로 바뀌지 않는 이상은 또 다른 이제 고등학교에서 전략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사실은 그 학점의 최소 아이들의 졸업 학점을 기준으로 하지만 어떤 학교는 어떤 거 예를 들어 과학 중점학교 또는 그냥 평범한 일반고 또는 이제 외국어 중점학교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중점 이수 단위가 완벽히 달라져요. 그렇죠. 예? 그럼 방금 형이 얘기한 예를 들어 우리 학과에 예를 들어 A라는 공대를 와야 돼. 그럼 기본적으로 수학과학의 학점수를 얼마로 받아와. 이런 게 뭐 가능은 하겠죠. 그러면 사실은 그렇게 설계를 한 일반계 고등학교도 있고 중점학교도 있고 그럼 그 학교가 또다시 유리해질 수 있고 그럼 또 다른 또 이제 진흙탕 이제 또 아무런 이상한 또 취지의 이제 이러한 결과물이 또 나오지 않을까.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그럼 대학의 선발 재량권이 굉장히 커져야 되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교육부가 그거를 허용하지 않아요. 지금 자율권이 있긴 하잖아요 법적으로는. 법적으로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돈안 교육부가 돈을 주고 자학교를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자율권을 주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장점이 있잖아요. 역량을 성장시키긴 한다. 자 이것은 다들 동의하는 바입니까? 저는 동의합니다. 자 입술을 실룩거리고 있는 권 소장님. 자 전혀 안 해요? 조금 동의할게요. 네. 동의를 아예 안 할 수는 없는 게 왜 네. 그러냐면은 예전에는 그런 게 아예 없었잖아요, 사실은. 예를 들어 A라는 수행 평가를 내줬는데 너의 진로도 좋고 너의 진로도 좋고 또는 이거랑 연관된 다른 과목에 대해서 주제를 한번 맞춰갖고 공부를 한번 해오지 않을래? 그러면 A들은 이유에 어찌됐든 간에 그것을 서치를 하든 뭘 하든 하려고는 하잖아요. 이전에 없던 거를. 그렇죠. 그럼 그런 면에서는 저는 조금은 더 교육적이다. 그런데 우리가 입시를 이제 종합전형에서 조금 벗어나서 좀 넓게 보면 종합전형 있죠. 거기에 맞는 아이가 있을 겁니다. 교과전형이 있죠. 거기에 재능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 알잖아요. 성실하고 공부 네네네. 열심히 하는 애들. 그리고 매 순간순간 이제 공부를 해서 잘하는 아이들이 있고 한 방에 시험 잘 보는 또 시험에 강한 타입들 수능 보는 애들이 있을 거고 생각해보면 실기전형이나 예체능 전형처럼 특별한 영역에 특별한 재능을 가진 학생을 뽑는 거는 그거는 공정하고 종합전형 같은 그런 탐구하는 쪽에 좀 재능 있는 아이들을 뽑는 건 불공정한가요 그러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동의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입시 제도가 다양한 전형으로 다양한 학생들을 선발하는데 입시의 수요자라고 하는 부모님과 학생들이 이 대학을 가고 싶기 때문에 이 전형도 응시하고 싶고 난 이쪽 재능이 아닌데 이 전형도 응시하고 싶고 뭐 그래서 이게 진흙탕 싸움이 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초에 시작 자체가 이제 뭐 손흥민, 김연아 뭐 이런 사람들을 단거리 육상으로 뽑을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둘은 각자 근데 맞는 전형들이 있는 거고 그 둘은 단거리도 잘할 것 같은데. 뭐 그럴 수 있겠지. 뭐 어쨌든 그러니까 각자에게 어울리거나 맞는 전형들이 있는 거죠. 다만 아까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서 우리나라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조차도 그렇고 사실은 우리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이런 것들이 익숙하고 그렇게 지내왔고 그렇기 때문에 수능을 없애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일 거예요. 그렇게 용단을 내릴 정책 위반자가 있을지도 저는 궁금하기도 하고요. 저를 시켜주세요. 제가 되면 수능, 교과, 종합,
실기 중에 하나의 전형으로만 지원 가능하도록 바꿔버릴 겁니다. 파쇼인데? 처음부터 자기에게 맞는 공부의 방법이 뭔지를 고민을 좀 해보고 여기에서 승부를 봐서 안 된다면 다른 쪽에는 경쟁력이 더 없는 거 아닐까? 전 반대예요. 왜냐면 학생은 변화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이 본인의 성질 자체가 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애초에 그런 것들을 아예 한 길로만 가라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폭력은 아닐까? 근데 학생의 변하든 형이 뭐 하나의 전형으로만 뭘 하든 이건 자 내신 2.4 예를 들어서 내신 2.4 자 내신 2.4 그냥 라인 이미 대학이 딱 보이지 뭐. 실제 합격 사례니까 제자 중에 합격 사례니까 자 중앙대 경희대 붙었어요. 잘 갔지. 응? 중앙대 경희대 붙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대학들 예를 들어 갖고 실제인데 숭실대 떨어졌어요. 네. 네. 그 친구는 정확히 내신 2.4가 아니고 2.58이었어요.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상위권 대학은 붙었는데 하위권 대학은 떨어진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그럼 이제 대부분이 그렇죠. 우리 뭐 선생님들도 그렇고 입시를 하시는 다 열심히 하시겠지만 학교마다 평가의 기준이 다르고 학교마다의 나름대로의 인재상이 다르고 나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거든요. 그럼 마음속에 대학을 줄 세우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 이 학생이 중대 경희대를 예를 들어 붙었어. 그러면은 숭실대 정도를 못 붙을 만한 아이인가? 숭실대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죠. 숭실대가 얘를 깠는데. 깔 수 있지. 숭실대 입장에서 봐서. 그러니까 이게 어떠한 평가에 관한 잣대를 어떻게 기울일 거냐. 그럼 이 친구가 숭실대를 지원하기에 인재상이 부족한 거예요? 아니면 자기 주도력이 부족한 거예요? 아니면 경쟁 풀에서 밀려났을 수도 있죠. 그 지원 풀이 어땠는지.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것 자체가 한 학생부 종합전형도 하나의 잣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나는 그거는 학교마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은 해.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일반적이진 않은 케이스지. 중대 경희대를 붙었는데 숭실대가 떨어진 건 일반적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 근데 그게 이거는 잘못됐다까지는 상상은 못 하겠어 나는. 나는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대학마다 대학이 살아남기 위해서 선발해야 되는 아이들이 또 다르잖아. 그래서 서울권은 그냥 괜찮고 그거는 이제 저 밑에 공기 안 좋은 따뜻한 쪽. 예, 이제 그쪽이 문제가 되는 거죠. 따뜻한데 공기가 왜 안 좋아? 요새는 다 안 좋지만 옛날에는 공기 좋은 데 갈래? 공기 더러운 데 갈래? 애들이 다 공기 좋고 따뜻한 데 가야죠 그래. 아 그래? 따뜻한 남쪽 나라로 가야 되겠구나. 네, 뭐 답이 안 나온 얘긴데요. 어차피 정답은 없습니다.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이 교육적인가에 대해서 사실 맞다고 했던 강석 소장님도 약간 회의적인 측면이 있었고 학생부 종합전형이 교육적이지 않다고 했던 권정환 선생님도 사실은 이 교육적인 측면의 일부분을 인정을 또 하시긴 하셨죠. 그럼요. 네. 네. 교육 얘기에 답이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교육의 정답은 대학 서열화가 없어지지 않는 한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이 얘기는 우리 왜 나눈 거야? 참 재밌으려고요? 아, 그리고 뭐 그냥 답이 없는 얘기를 하니까 또 흥미롭잖아요. 좋아요. 예전에 그 갑자기 술이 땡겨가지고. 네, 오늘 드세요. 자, 어느 대학 어느 신문 일간지에서 이런 칼럼이 있었어요. 실제로 태어남과 동시에 대학 예약제를 하자. 나는 예약하는 거예요. 우리 애가 공부를 잘할지 못할지 모르겠어. 대학 수업을 따라갈지 모르겠는데 난 서울대 보낼 거야. 그럼 서울대 합격시켜주는 겁니다. 나는 그냥 우리 동네에 있는 학교가 좋아. 근데 뭐 충북대 보낼 거야. 충북대를 합격시켜. 누가 쓴 칼럼이에요? 누가 썼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저명 인사가 쓴 거예요. 이럴 바에는 차라리 이렇게 하자. 그 저자가 낮을 저자인가? 네, 그럴 것 같아요. 이만큼 우리나라 교육 문제에 대한 답은 정말 없는 것 같아요. 교육 문제 얘기만 나오면 또 패가 갈려 또 싸우죠. 우리가 했던 얘기들 가지고도 야, 이 자식 죄송합니다. 이 사람 생각이 있네 없네 네가 그러고도 입시 전문가냐 이 자식아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네, 너무 몰라. 예민하기 때문에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자의 입장 따라 너무 첨예한 얘기이기 때문에 100% 학점이 좋다라고 얘기하면 정시로 옹호하는 쪽에서 막 깔 거고 정시로 옹호하는 쪽에서는 뭐 학점 깔 거고 막 그렇기 때문에 뭐 욕 먹고 말죠 뭐. 근데 뭐
수능을 설계하셨던 그 한양대 교수님도 몇 년 만에 돌아왔더니 수능이 변질돼 있더라 라는 말씀도 하셨고 수능 저는- 설계는 고대 교수님이 하셨는데 박도순. 아니 같이 이렇게 그 설계를 했던 평가원에 계속 하셨던 그 한양대 네. 교수님께서 지난번에 그 전문가 포럼에 나오셔가지고 그 말씀을 하셨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어떤 수학 능력이라고 하는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이 아니라 학력고사화 되었더라. 학력고사가 또 학력고사는 학력고사대로의 장점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그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지금 챗 GPT 등등의 인공지능이 막 이렇게 성장해가는 이 시기에 국가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시험의 제도로서 과연 합당한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쵸. 그리고 그 발표가 이번 달 말에 기조가 발표가 되고 내년 2월 말에 확정이 될 텐데 벌써부터 후폭풍이 클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리고 내년에 또 중요한 게 총선이 있잖아요. 이 총선을 앞두고 큰 결단을 내릴 만한 사람이 있을까? 또 고민은 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결론 내려주죠. 이렇게 해라. 저는 아까 말했던 대로 전형 요소 싹 다 합하자. 다 합하자. 수시정시 통폐합. 네, 수시정 통폐합에 교과 플러스 정성의 학생부의 수능 최저의 면접도 빡세게. 그러면 입시도 못하겠는데 우리? 네? 너무 복잡해서 못하겠어 나는. 복잡하겠죠. 그 사실은 근데 전 벌써 걱정이에요. 야, 이거 어렵겠다. 막 이런 생각도 해요. 자, 마지막으로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오늘 그 잠깐 얘기하면서 10년 늙은 것 같아 다들. 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나요? 일단은 정말 어떤 교육부에서 고교 학점제에 관한 어떤 가이드라인이 분명한 것은 제시가 돼야 되겠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대학은 자기 입맛에 맞게 아이들을 뽑겠죠. 뭘 전형 설계를 하고. 그 외에까지는 저는 뭐라고 아무 얘기를 못 할 것 같아요, 사실은. 네.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어쨌든 대학을 보내는 그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것을 바탕으로 각자 주어진 일에 그냥 그렇게 충실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뭐라고 얘기를 못 할 것 같아요, 사실은. 이거 고교 학점제에 관해서는 나는. 입시가 있는데 어떻게 이거를 해야 되나? 전형 요소 싹 갖고 온다? 그렇게 해야 변별을 하니까. 예. 근데 그러면은 그게 종합전형하고 뭐가 달라지는 건가? 네, 교육부에서 어마어마한 해법을 내올 것을 기대하면서요. 자, 오늘 얘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시죠? 자, 이지TV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